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거에 유명했던 종목 하나를 가져와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이제 차트 공부를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이원 컴포텍이라는 회사를 가져왔는데 이 회사가 과거에 엄청난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당시에 거의 1,000원대에 가까웠던 종목이 단기간에 2만 원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몇 개월 만에 이 정도 상승을 하게 된 걸까요? 자, 대략 한 6월부터 상승을 했다 가정을 해보면 1, 2, 3, 4, 5, 6개월 만에 한 1,200원 정도 있던 주식이 19,550원까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쉬지 않고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 이때 왜 이렇게 상승을 했었냐? 일단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최대 주주 변경만으로는 뭐 회사가 어떻게 막 크게 올라가고, 이것보다는 최대 주주 변경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사업을 하겠다, 회사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됐죠. 자, 이걸 보니까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다름 아닌 에디슨 EV 회사가 떠오르죠. 에디슨 EV 같은 경우도 전기차 사업 확대를 이야기했죠. 이 종목과 에디슨 EV의 종목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렇게 말만 해놓고 실제로 결실은 없고 뭐만 올랐어요? 주가만 올랐다. 실적이나 결과물은 전혀 없게 됐다는 거죠. 매출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보시는 이원 컴포텍은 자동차 납품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납품 회사는 사실 큰 매력은 없단 말이죠. 전기차 기술을 뭐 개발하거나 또는 자율주행 쪽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회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딱히 그런 기술이나 투자가 아니라 바이오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소문이 돈 게 뭐였냐면 인수합병 가능성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참, 이것만 들으면 사실 스토리가 구리죠. 왜냐면 바이오 사업을 하겠다,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 회사가 인수합병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찌라시가 돌았단 말이죠.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는 거죠. 이 회사의 어떤 문제라고 하면 뭐냐면 유통 물량이 많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적은 물량으로도, 적은 거래 대금으로도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물건이 부족한 거예요. 이 물건을 꼭 사고 싶은데 지금 이 물건이 괜찮은 것 같아. 소문이 돌았어. 근데 사려고 하는데 물건이 없는 거야. 이게 유통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없고 사려는 사람은 많고 팔려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여러분께서 물건을 거래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사고 팔고 이런 것보다, 이게 물건을 내가 산다, 값싼 물건을 산다, 가치 있는 물건을 산다, 싸졌을 때 내가 미리 사놓는다, 요렇게 생각하셔야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어요. 자, 결국은 이원 컴포텍은 그러한 말을 던졌지만 실제로 어떠한 결실이 없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 아주 예전에 원래 있었던 가격대인 1,000원대 가격대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2019년도면 몇 년 전인가요? 6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5, 6년 전 이야기인데,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나 바뀐 부분은 실제로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현상 유지. 이거는 고정적인 거래처에 계속적으로 물건을 납품하면서 그냥 현상 유지만 한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만약에 잘 거래하던 거래처가 없어지게 되면, 이렇게 매출폭이 크지 않은 회사들은, 또 자금력이 넉넉하지 않은 회사들은 갑자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쪼그라들 수가 있죠. 보유한 현금도 많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는 리스크도 있죠. 그러니까 소형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반대로 이런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서 말 그대로 인수합병이 되거나 또는 거래처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성장을 또 급속도로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과정은 사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자세히 보죠. 이 차트가 상승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 주식은요, 항상 대부분의 주식은 상승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매집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상승하기 전에 이러한 움직임이에요.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은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갑작스럽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흔들면 앞에서 이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당황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불안 심리가 발생하게 돼요. 제 주식은 심리라고 했잖아요.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세력들이 흔드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흔들면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뺏어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매집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런 매물대가 누군가가 산 흔적일 수 있는데, 이런 물량들을 뺏어 오려면
수익을 잠깐 주거나 또는 다시 떨어뜨려서 공포심을 주거나 계속 흔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거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이 이런 흐름으로 계속 오를 듯 말 듯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저조차도 이렇게 올랐을 때 야, 얘는 많이 흔드는구나, 올랐을 때 그냥 매도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세력을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주요 저항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든 다 저항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는 보시면 계속 흔들면서 어디를 제한적으로 못 가고 있어요. 이런 자리를 못 가고 있단 말이죠. 그쵸? 여기는 잠시 올라갔었고, 그리고 여긴 최종 저항대가 될 수 있겠고, 신고가를 만들어내려면,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저항대를 항상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강하게 돌파하면서 어떤 이슈다? 코스닥에서는요, 요즘엔 2차 전지긴 한데 코스닥에서 과거에 크게 오르는 종목들은 다 바이오였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왜 바이오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지금 작업 거는 회사가 있으면 뭘로 얘기하겠어요? 바이오도 있겠지만 가장 유행하는 섹터로 사업을 전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디슨 EV를 말씀드렸던 거고, 자,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방향을 튼 거죠. 그러니까 명분은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어쨌든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물량은 제한이 됐고, 빠른 속도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게 된 원리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구간, 제가 선을 그어놓은 구간에서 세력들이 확실하게 물량을 소화해서 올리는 그림을 볼 수가 있고, 떨어져도 당분간은 이 가격을 지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한 방에 나가진 않고 가격을 관리하면서 자신들의 유리한 가격, 어쨌든 평단 위에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가격에서 이렇게 차트를 흔들고 물량을 던지고 다시 차트를 망가뜨리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거래대금은 정말 많이 터지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런 거 그래서 조심하라고 했죠. 거래대금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투매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세력주들이 거래대금이 안 터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뒷심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물리면 영원히 탈출 못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국내 세력주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아시겠죠? 이런 패턴은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상승이 일어났다. 그러면 반도체 사업으로 전향해서 우리 회사는 반도체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회사가 주가가 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패턴이 이게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없고 그냥 무늬만 그런 회사가 있어요. 무늬만 바이오 회사, 무늬만 2차 전지, 무늬만 반도체 회사. 그런 회사들이 유행에 편승해서 우리도 뭔가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보셨던 이온 컴포텍처럼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일시적 상승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유행에 편승하니까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세력들이 준비를 한 거거든요. 준비가 됐고 세력들이 어느 정도 목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간에 그것을 매수한다 해도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력주를 이용해야 된다고 했죠. 세력들이 항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고점에서 세력들의 물량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럼 내면은 이제 하면 안 되고, 이런 패턴으로 가장 많이 시장을 교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 관련주예요. 특정 인물과 엮어서 상승하는 패턴이 정치 테마주에서 자주 나오는 거죠. 이것도 말장난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정치 테마주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총선 기간이나 대선 기간 때 이런 정치주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놨다가 우리가 또 나중에 이런 유사한 종목이 나오면 저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